넘어가서 앞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외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크게 뭐 벽, 지붕, 바닥, 그 다음에 창과 개구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조라고 하는 측면과 뭐 밀접한 관련도 있을 뿐더러 벽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외장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그게 콘크리트를 쓸 것인가, 벽돌을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같은 재료라도 이게 두께가 얼만큼 두꺼운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형태, 경사, 그 다음에 뭐 방위,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성능들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많이 참고를 하면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어, 이미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그대로 쓴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료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창 또는 문 이런 관련된 거죠. 개구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때 개구부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개구부를 만드는 재료 유리 종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게 이중유리냐, 뭐 삼중유리냐, 그 다음에 로이유리냐, 그 다음에 뭐 약간 거울처럼 보이는 반사유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것도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이런 것들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여기 방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축 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건축학 개론에서 건축물의 방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 어떤 건축물은 남향으로 설계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오피스 또는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인데 오피스가 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20층 정도 되는 오피스 빌딩이라고 할게요. 빌딩이 있다면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 있으면서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실내에 있으면 불을 꺼놓고 생활하지 않죠. 불을 켜놓죠. 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실내가 밝겠죠. 근데 실내가 어느 정도 밝은데 밖이 날씨가 엄청 좋은 날은 햇빛이 건물 안으로 막 이제 채광이 되다 보면 밖이 훨씬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가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을 켜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이제 조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휘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보면 눈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밖이 너무 밝으면 실내에 불을 켜놔도 실내보다 밖이 너무 밝아서 이게 조도차가 많이 있으면 휘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눈부심 효과 때문에 충분히 생활하기에 밝은 조도에 지금 불을 켜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해요.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피스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내에 불을 켜놓고 외부의 창 부분을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가려요. 그래서 햇빛이 안으로 많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립니다. 휘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사무실을 쓰는 곳에서는 평상시에 뭐 환기를 하거나 바깥을 조망하거나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늘 그냥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남향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라고 하는 게 건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일정한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이제 간접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휘도라고 하는 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방위 자체를 오피스는 반드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미술관이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들이 있는데 그 전시물들은 햇빛,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받으면 변색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안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창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북쪽이나 또는 천창을 조금 이용하는 또는 뭐 고측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남쪽으로 창을 안 냅니다. 다 북쪽 면으로 창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성능을 할 때 개구부라고 하는 거를 뚫어주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남쪽이 좋다 해서 남쪽으로 뚫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차양 같은 경우에도 남향에 설치하는 차양과 서양에 설치하는 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건축물 밖에 루버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루버라고 하는 거는 수평 루버도 있고 수직 루버도 있는데 보통 수평으로 누워있는 루버를 우리가 차양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면 차양의 효과를 주거든. 그래서 차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보통은 우리가 이걸 루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수평 루버,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수직 루버라고 부르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수직 루버를 쓰고요. 남양 같은 경우에는 수평 루버를 써요. 그래야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기 유리해요. 그래서 차양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 방법이 향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개구부나 창 측면에서만 봐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설비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뭐 대표적인 게 HVAC이죠. HVAC은 뭐 난방, 환기, 냉방 이거를 한꺼번에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설비 기기를 어디에 설치해 줄 거냐, 그리고 설비 용량을 얼마나 해줄 거냐.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 내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도 커질 거고 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거고 공기 순환 측면 뭐 난방, 냉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계실을 따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은 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을 그냥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뭐 소음이라든지 뭐 다른 용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건물이 커지면 이게 설비 용량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러면 기계도 커져요. 그러면 이 설비 기기가 사용해야 하는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실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을 설계하게 되면 보통 지하에다가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다란 기계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덕트나 파이프처럼 이 배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안에 이 커다란 배관이 지나가려고 하면 필요한 공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층고도 높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뭐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일부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덕트들을 노출시키는
천장을 안 만들고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노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어떤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서 공간을 계획을 해줘야 나중에 그 실을 쓰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인더스트리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했을 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공간이 또 정해져 있겠죠.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나중에 이 건물이 층을 뭐 더 증축해서 위로 올릴 거냐, 또는 뭐 옆으로 더 증축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사이즈라던가 또는 우리가 샤프트라고 부르는 공간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더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필요한 공간보다 좀 더 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뭐 전기 용량도 우리 건물이 뭐 100W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W만 딱 연결해 버리면 순간적으로 뭐 여름철이나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150W를 만약에 써버렸다 그러면 건물의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정전이 돼버립니다.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증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설비 같은 게 건물에 더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개인당 한 대씩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이 건물을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전기 용량이 예전에는 100W면 충분했던 게 지금은 200W, 300W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거를 나중에 바꿔주려고 하면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크기, 공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모듈이라든가 이런 수, 크기, 용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최근에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골조, 그러니까 구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천장을 안 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 실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설비 관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우리 위층 슬라브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도 지나가는 게 전부 다 보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배관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관상 안 좋을 순 있는데, 반면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장보다 높은 면이 이 위에 있잖아. 그죠? 천장 안에 들어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이게끔 뜯어버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층고가 더 높아진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뜯어버리면 더 높아 보이라고. 그리고 공간 쓰임새도 층고가 높으면 좀 더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출을 시키는 대신에 배관을 그냥 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거를 미관적으로 볼 때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러니까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색상이라 이런 것들을 약간 맞춥니다. 그래서 보통 노출을 시키게 되면 지붕이란다. 그 위층 슬라브랑 구조를 노출시키면 콘크리트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보통 회색 계열이잖아. 그죠? 그럼 이 회색을 만약에 노출시켜 버렸다 그러면 내가 벽을 흰색으로 칠했다 그러면 벽까지 다 흰색으로 칠하면서 파이프관이나 덕트가 지나가는 관들도 다 흰색으로 통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관은 뭐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서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시킨다거나 이런 인테리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관들이 노출되면 그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게 약간 산업화
관련된 그런 디자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가구, 소품 이런 것들도 좀 공장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바꿔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뭐 천장, 바닥, 벽체, 가구 이런 건 당연히 다 고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그 인테리어 기법에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면 상대적으로 뭐 열이나 음향 뭐 이런 측면에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향 측면에서 보면 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층고를 높게 확보했기 때문에 시각적 측면에서 그다음 공간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반면에 공기의 질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최적이라고 하는 게 커졌기 때문에 최적이라고 하는 게 커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더 많아졌죠. 양이 많아졌으니까 환기를 시켜주더라도 나쁜 공기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 관리가 됩니다. 근데 어, 다르게 생각하면 설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기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설비가 해줘야 되는 용량도 사실 커진 거야. 근데 자연환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되겠지. 그죠? 근데 음향적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흡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는 이걸 노출시켰기 때문에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없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 역할을 안 하는 반사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 배치를 안 한 그냥 빈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울려. 흡음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철, 이런 재료들은 반사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흡음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음 차단 효과가 없어. 소음 차단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커튼, 소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애들이 흡음재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데 천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흡음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석고보드 같은 거 이런 걸 해놓게 되면 얘네들이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되게 많아서 소리가 거기에 흡수가 돼서 소음이 좀 줄어드는데 반면에 천장을 다 뜯어버리고 노출을 시키게 되면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리들이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카페 가서 커피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유명한 리모델링한 카페들, 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카페들에 가보면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많이 이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도 이야기하고 저기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줄어들질 않고 이렇게 벽에 튕기고 유리에 튕기고 이래가지고 막 잘 들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카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막 화분 같은 거를 많이 갖다 놓거나 소파 같은 것만이라도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갖다 놔요. 거기다가 뭐 테이블마저도 유리로 된 테이블에 뭐 스틸로 만든 의자들을 갖다 놓게 되면 정말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거든. 특히 뭐 대리석 바닥이라든가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썼다. 그러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좀 조용한 카페들은 바닥 재질이 좀 뭐 목재를 깔아 놓는다거나 또는 카펫을 깔아 놓는다거나 그래서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칸막이 벽들을 많이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나눠버리게 되면 그 칸막이 벽들이 또 어느 정도 그런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나온 인테리어와 관련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 항목들이 어느 하나가 유리하면 어느 하나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좋은 설계를 하기 어렵고, 여기 이야기하는 6가지 항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공간적인 측면, 열적인 것,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음향, 시각, 건축물 보존, 최소한 이 6가지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상관관계랑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례를 들으면 여기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런 공간적 성능에 관련된 수행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HVAC, 조명,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설비적인 측면, 그래서 설비 시스템 디자인에서의 물리적 결정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으면 이게 다이렉트로 공간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화살표처럼 옆으로 가서 구조 시스템 디자인에서의 물리적 결정 파트로 넘어가서 이러한 설비적인 것들과 장치적인 것들이 구조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느냐,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설비들이 해결 가능한 것들이냐, 또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느냐, 설비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증축을 나중에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수직적으로 높은 건물인가, 수평적으로 넓은 건물인가, 또는 건축물의 기둥 간격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결정하고 설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설비, 특정 설비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획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 설계로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설계 사무실에 가면 계획 설계 끝나서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하면서 이 항목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요. 구체적으로 딱 명시만 하지 않을 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디자인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디자인 단계에서 넘어와서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기능을 충족하는 건물을 만들려면, 공간을 계획해 주려면 어떠한 설비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되는지가 결정이 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랑 이제 협업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를 좀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비를 바꿔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와도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를 노출시키는 인테리어가 갈 거냐, 아니면 가려주는, 천장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갈 거냐, 외장재는 노출로 갈 거냐, 노출 콘크리트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재료로 외장을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이 협업이 되는 거예요. 협업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협업 단계를 거쳐야만 공간 성능 측면에서 쾌적한 공간, 편안한 공간, 편리한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던 요소들 중에서 일부 요소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게 여기에만 이 항목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 때도 이러한 항목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밑에 내려가 보면 열 성능에서도 이러한 항목들이 똑같이 필요해요.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설비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외장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고 했을 때 중요한 순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비와 외장재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설비와 외장재가 열 성능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구조와 인테리어를 좀 수정해주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공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장
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우선시해서 디자인할 때 구조를 좀 더 우선시해서 공간을 결정해 주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구조, 외장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는 외장재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거고요. 공기의 질 측면에서는 외장재보다는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구조적인 것들은 여기 빠져 있죠. 구조적인 것보다는 설비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공기의 질을 결정할 때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장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려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조적인 거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게 어떤 구조를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소음 성능이 차음 성능이 달라져요. 콘크리트로 구조를 만들 때랑 철골로 만들 때랑 이 차음 성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콘크리트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철골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만 그 쇠로 H빔 또는 I빔으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 빈 공간들은 가벽이라고 부르는 비내력벽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내력벽들은 아무래도 차음 성능이 구조벽보다 낮아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에 비하면 라멘식 구조가 성능이 떨어지고요. 콘크리트에 비하면 철골 구조가 차음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구조적인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흡음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 주냐에 따라서 소음, 그 실내 음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또 소음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장재라고 나와 있지만 외장재보다는 내장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외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 또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소음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인테리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들이 중요하다. 구조와 인테리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각적 성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도 보면 설비적인 것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죠. 구조, 외장, 인테리어로 바로 그냥 이렇게 고려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는데, 시각적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 가장 큰 요인을 미쳐요. 그래서 디자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좀 비슷한 위계 정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인 측면은 역시 아무래도 여기 조도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역시 조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설비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설비에서 해결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해결이 다 안 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비가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고, 이 설비를 배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거를 거기에 우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것들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뭐 외장재를 설비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절해주고, 인테리어도 설비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테리어 좀 바꿔주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보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기계적 특성, 물리적 특성, 시각적 특성이라고 돼 있고, 결국에는 오래 안전하게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디자인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비랑 구조, 그 다음 외장재,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요소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외장재보다는 구조가 더 중요하고, 구조와 거의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게 설비예요. 설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래서 설비가
설비들이 되게 건축물 성능을 결정할 때 큰 요소로 작용을 해요. 건물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설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만큼 구조가 또 중요합니다. 구조가 일단 건물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노후화가 되면 건물의 사용성이라든가 수명이 줄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설비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설비를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파트고, 그 다음에 건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외부로 넘어갔을 때 미관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의 이제 외장 재료들이 뭐 떨어지거나 이제 벽돌이 뭐 탈락해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외장재를 바꿔서 리뉴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해주려고 하면 외장 시스템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콘크리트로 집을 설계를 하더라도 마감 재료를 밖에 벽돌로 해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강판이라고 부르는 징크 같은 것 이런 걸 쓸 거냐, 아니면 목재나 또는 뭐 형광 같은 재료를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재료나 외장 시스템을 뭘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가 좀 별로 예쁘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새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특히 뭐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죠. 좀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별로면 바꿔줍니다. 바꿔줄 때 거의 설비도 같이 교체를 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우리가 건축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6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이 파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6가지에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각각의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나중에 할 때 내가 어느 항목에, 건축물 성능 중에 어느 항목에 내가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맞춰서 그 특성들을 살릴 수 있게끔 디자인을 반영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물 성능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스님 욕심 같아서는 팀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누구는 건축, 누구는 설비, 누구는 구조, 누구는 이제 외장, 그러니까 이제 커튼홀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로 나눠서 서로 조사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설계를 좀 더 잘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서포트 해줄 것인가, 설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또 서포트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구조가 좀 양보하고 설계가 좀 양보하고 하면서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토의 토론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BIM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런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부 다 설계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